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한 문제를 내는데 재작년까지는 두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먼저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요 명의 신탁이 만약에 계약 명의 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이면 이때는 등기는 뭐 할 수 있냐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유효할 수 있는 거죠?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 거고 명의 신탁의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명의 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부부간, 종중재산 또는 종교단체 재산에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뭐죠? 허용이 됩니다. 끝. 이게 전부예요. 정리해 드릴 건 이게 전부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공부할 때 공부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편한 거다잖아요. 그죠? 난 편한 게 없다. 다 불편하다. 미치겠다. 그러면 이제는 뭐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집 강의하면서 꼭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해 드린 거를 딸딸딸딸 외우고 해당 부분을 문제를 풀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곱씹어 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가장 간편해. 다시 말하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너무 양도 그지같이 많고 막 미치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정리해드린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노트로 하면은 이거 거의 반 건도 안 돼. 그러니까 요거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고. 근데 이것도 좀 잘 안 외워져요. 왜 안 외워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수록 잘 안 됐다는 느낄수록 줄여서 공부하시는 게 지금 장땡인 거고 이제는 이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그냥 무조건 맞추면 장땡인 거죠. 잘 맞췄어. 왜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어때? 맞추면 됐지.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편한 방법은 2달 동안 제가 문제 풀기 하기 전에 정리한 내용을 딸딸딸 머릿속에 외우고 문제를 점검하고 외우고 점검하고 다 본 다음에 이제 노트만 보고 어떻게 딸딸딸 몇 번씩 외우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를 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거죠. 일단 1번을 보시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았어요. 양도담보죠.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담보죠. 명의신탁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고요.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고 이걸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쓰지만 명의신탁 아닙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신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말하면 명의대예요. 명의대.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인데 명의신탁 아니에요. 3번 신탁법상 신탁도 명의신탁 아니고 4번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은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종중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명의신탁. 요거는 명의신탁이지만 뭐가 되는 거죠? 허용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농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명의신탁이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이에요. 지상권 명의신탁 안 돼요. 왜요? 물권이니까. 전세권 명의신탁 안 됩니다. 물권이니까. 임대차는요? 괜찮아요? 임차권은 뭐죠?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요. 저거들이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이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뭐합니까? 금지합니다. 따라서 물권이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뭐죠? 명의신탁이 금지가 돼. 물권이니까 임차권의 명의신탁이 금지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객체가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라면 농지든 뭐든 따지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3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또 나와있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X.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양도담보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2번도 뭐죠? X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건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두 명이 했다 그래서 뭐죠? 이자가 명의신탁. 두 명을 또 뭐죠? 양자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양자가 명의신탁. 그죠? 일단 약정도 무효고 뭐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을 간의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는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해지. 해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잘 보셔야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지입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뭐니까요? 무효니까. 따라서 내 건이가 돌려달라는 의미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그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해.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자, 그럼 이런 거죠.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뭐죠?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효과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X입니다. 옳은 것은 뭐죠? 3번입니다. 3번이 답이고 X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갑이 을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얘가 안 주겠다라고 뭐 할 때? 거부할 때. 그냥 주면 뭐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는 악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3자라고 하는데 병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옳은 것은 뭐죠?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사례 문제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어차피 요 명의신탁은 뭐를 사례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게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하고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 수탁자인 을이 뭐까지 했죠? 매매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근데 이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뭘 취득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는 이유로 유효한 것은 뭐가 유효한 거죠? 등기가 유효한 거고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임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효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가라면 법률에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곳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답은 뭐죠? 5번이죠.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입니다. 기역, 탈세 목적 명의신탁 적용되고요. 2번, 약정이 묵시적이어도 뭐죠? 적용되고. 디귿 보시면 을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충후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도 뭐죠?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등기 담보라면 적용되지 않겠지만 디귿은 뭐죠? 가등기 담보는 아니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번입니다.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효한 명의신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 간의 관계가 부부거나 종중이거나 종교 단체인 경우에는 유효한 명의신탁이고요. 다시 말하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구별한다.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가 구별되는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된다. 갑과 을 둘만 등장하고 있으면 누구 거예요? 갑 거. 병정 제3자가 등기하고 있으면 누구 거예요? 을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O 맞는 지문이고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게 효력이 없다. 모일 거고요. 3번
병인이 명의신탁 사실 알고 을로부터 위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에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병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다만 4번 병이 을의 배임에게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며. 이제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볼까요?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5번 위 사의 경우 갑 정중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에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명의 신탁이죠? 3자가 명의 신탁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을과 병이 바뀌어 있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명의 수탁자인 병에게 뭐가요?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뭐죠? 3자가 명의 신탁임을 알 수 있고 이제 답만 보면 돼요. 1번 정이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았어도 정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정은 선악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이유는 뭐죠? 여기 나와있죠.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동의하죠? 다시 말하면 병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정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정은 뭐죠? 선악 불문하고 뭐죠? 권리를 취득합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표정들이 이렇게 어둡죠? 어떤 명의 수탁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돼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죠? 4번입니다. 갑은 세금 등의 문제를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한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한 데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 뭐죠? 이자가 명의신탁, 양자가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3번부터 봐야 되겠네. 3번부터 보시면 을이 돈이 쪼들려 매수는 물색한 끝에 제3자 병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넘겨보시면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왜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5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의 이유로 인적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해주기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위하고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 마셨다. 그럼 뭐죠? 3자가 명의신탁이죠.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을과 병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서 병으로 뭐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3자가 명의신탁이고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아직도 매도에는 을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2번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요? 등기가 무효이므로 아직도 누구에게? 매도인인 을에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3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지금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 따라서 을은 자신의 소유권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 무효이다. X죠.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아직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채권은 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병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죠? 대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3자간 명의신탁에 대해서 출제가 잘 되는 편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 정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세금관계 등의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으로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어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에 을은 갑병 간의 명의신탁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결국은 뭐죠? 이것도 뭐냐면 별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별표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요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아니구나. 을과 병이 밖에 있죠. 자, 매도인이 누굽니까? 을.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러면 갑과 병간의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문제에서 매도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인 병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의하실 것은 갑이 병에게 소유권 자체는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위임하면서 돈 줬죠.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것인데 1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이게 뭐죠? X죠. 갑을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 변함없이 뭐죠? 무효입니다. 답은 2번이고 나머지 문제 봐야 됩니다. 1번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원인 무효 등기가 아니다. 병의 등기는 뭐죠?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이 있다.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소유권 자체는 뭐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매매 대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은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업으로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별표해 두시고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양자간 명의신탁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도 잘 안 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은 두 개예요. 3자간 명의신탁하고 뭐죠? 계약 명의신탁 두 가지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중요하고요. 먼저 요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풀어볼게요. 먼저 뭘 풀 거냐면 뒤에 걸 먼저 풀어볼 건데 387페이지 13번 풀어볼게요. 13번. 387, 13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매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자,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죠? 갑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병에게 매수 자금을 줘가지고 병이 의뢰부동산을 뭐 했어요? 경매를 받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요때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굳이 따를 필요 없이 병의 등기는 항상 뭐죠? 유효하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유는 아시겠어요? 경매 경우에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매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병은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멈춰갈까요? 자, 계약 명의신탁이익은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죠? 유효하죠. 다만 뭐인 경우에? 경매인 경우에는. 팔아먹은 게 아니라 뭘요?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등기는 항상 뭐합니까? 유효하다는 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이때는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을이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게 뭐죠? 소유권을 가지니까 병은 소유권, 갑은 소유권 자체는 뭐 받을 수 없어요? 반환받을 수 없고 대금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죠?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보는 거죠. 몇 문제만 더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382페이지 오시면 7번이 나옵니다. 7번 풀었나요? 아, 7번 풀었네, 안 풀었네? 안 풀었네? 자, 그럼 풀어보죠. 같이 해볼 겁니다. 갑 종중 소유인 임야가 현재 종중은 을에게 명의신탁되어 을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누구 거죠? 갑 거. 대외적으로 누구 거? 을 거. 이게 결론이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 갑이 제3자 정에게 위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정은 을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을이 소유자인 거죠. 근데 누가 그 매매 계약했어요? 갑가고. 그럼 결국은 정은 갑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 내지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8번 문제 보시기 바라고 9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자, 그럼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거죠.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대외적으로는 공유고 대내적으로는 뭐죠? 분리된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갑과
갑과 을이 등장하면 뭐죠? 분리된 땅. 병정무가 등장하면 뭐죠? 공유.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옵니다. 왜요? 갑과 을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 구분된 땅이니까. 2번 갑의 특정 구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갑과 을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병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뭐죠? 공유니까 병에 대해서 공유 관계를 이유로 공유 지분을 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정이 경매를 통하여 을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정에 대해서는 공유죠. 따라서 갑정 사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 지분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니까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하여 Y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옆으로 적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서부터는 을의 땅인데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을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지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는요? 을에 대해서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사권을 취득할 수 있다. 왜 맞는 질문이냐면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 그죠? 따라서 같았다가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등장인물이 뭐요? 갑과 을 둘만 등장했으면 뭐라고요? 분리된 땅, 남땅인 겁니다. 그죠? 등장인물이 병이나 정이 등장했다 그러면 뭐죠? 갑과 을은 뭐죠? 공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자꾸 이거를 막 복잡하게 짜집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 반복적인 문제고 11번도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넘겨보시면 12번도 반복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약간 문제가 그늘지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과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갑을병이 완전히 뭐죠? 뒤죽박죽이라는 이거구나. 갑을병이 완전히 뭐죠?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명의 신탁자가 누군가요? 을이죠. 명의 수탁자가 누구죠? 갑이죠. 매도인이 누굽니까? 병이죠. 그죠? 이걸 왜 바꿔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바꿔놓은 거니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옆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메모 정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병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도인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잘못했구나. 그죠? 말씀을 해 주시지. 그죠? 명의 수탁자가 누굽니까? 병. 매도인 누굽니까? 갑 맞아요? 그죠? 매도인 갑이네. 그죠? 그죠?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을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과 뭐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헷갈려. 갑이죠. 그죠? 그죠? 갑과 뭐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은 뭐죠? 이전 등기 이 정도는 메모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입니다. 기억. 갑이 매도인이죠.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알아서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우리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니은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온가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갑이 선이면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하죠. 따라서 병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요.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요 갑이 만약에 악이라면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죠? 무효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병의 등기가 무효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갑에게 매매 득임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고 병에게 뭐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니은번은 뭐죠? 맞는 거죠. 디귿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 매매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병한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해 매수인의 지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을과 갑 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을은 갑을 뭐 하지 못해요? 대여하지 못하는 거죠. 대여하는 것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둘 사람 간의 매매 계약이 뭐 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대여한 거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선이면 수탁자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만약에 악이면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매도인인 갑에게 아직도 뭐죠? 소유권이 있다. 이런 취지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니은번 하나고 2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집 강의를 마쳤고 뒤에 조금 마지막 부분이 좀 까다로웠는데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는 뭐죠? 정리해드린 거 딸딸딸 그리고 뭐죠? 문제 푸시고 그다음 문제 풀다 보니까 난 도대체 이 문제는 못 풀겠다. 그럼 풀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평균 몇 점만 넘으면 돼요?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자꾸 안 들린 거를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죠? 아무튼 다음 주부터 우리 동영 모의고사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